안녕하세요. 저는 수리과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창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1일차 4교시 마지막 시간 MLP와 최적화와 그리고 내일 1, 2교시 CNN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MLP랑 최적화 그리고 CNN 이 두 부분이 사실 딥러닝의 되게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이 강의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배운 다음에 회귀 시간에 되게 기초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이제 직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인풋 X와 아웃풋 Y가 있을 때 이 데이터의 직선을 어떻게 잘 맞추고 그리고 맞춘 걸 이용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거기에서 기본적인 틀은 똑같거든요. 일단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무엇이다, 결과물이 뭔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입력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아웃풋 출력 Y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랑 Y가 있는 거는 앞 시간에 했던 회귀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가 더 복잡해지는 거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 시간에 배웠던 직선 모델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한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복잡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걸 예측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충 한 3차원수 모양쯤이 될 텐데 직선으로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복잡한 모양의 함수가 오더라도 걔를 맞출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더 복잡한 걸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일단 하나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앞에서 직선을 그 데이터에 맞출 때는 그냥 트라이 앤 에러 같은 방법으로 조금 해서 올려보고 내려보고 기울기를 올려보고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봐서 손실함수를 더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모델이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에 따라서 손실함수 값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델을 복잡한 걸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내리는 방법, 그 두 개를 알고 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틀에서 이 두 개를 앞으로 배워야 될 건데 첫 번째,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블럭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게 그 딥이 조금 이따 배울 거긴 한데 점점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인 블럭을 한 층, 두 층, 세 층, 많게는 이제 100층 넘어서까지 계속 깊게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블럭이 뭐냐? 그게 이제 MLP라는 부분에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5단원 오늘 이 이후에 할 거 손실함수랑 경사각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짠 모델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얘를 어떻게 내릴 거냐 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은 CNN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블럭이 MLP인데 얘는 어떤 한계점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 형태에 맞춰서 얘가 예를 들면은 앞에서 배운 뭐 이미지 형태라든지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어떤 순서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구조를 좀 요리조리 잘 바꿔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쓰이는 좀 응용 버전의 CNN이 뭔지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고 걔가 개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MLP랑 다르게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변수 함수랑 딥러닝, MLP 이 세 파트는 앞에서 말했던 듯이 이 모델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직선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모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4절, 5절 손실함수와 경사각법은 걔에 대한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다변수 함수가 뭔지부터 일단 배워야 되겠죠. 다변수 함수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함수가 뭔지는 아실 텐데 그냥 변수가 뭐냐 하면은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x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다변수는 그게 여러 개인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실수를 입력값으로 받는 함수다라고 해서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 이제 왼쪽 그림처럼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림처럼 x1과 x2라는 게 나왔을 때 모종의 블랙박스 같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함수 아웃풋 fx1, x2가 나온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1, x2라는 입력 변수가 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걸 다변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표시 방법으로는 f 땡땡하고 뭐 r2에서 r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r은 리얼 넘버 실수의 약자니까 그냥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제곱은 변수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괄호 열고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 입력 변수부터 마지막 입력 변수까지 쭉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교재에 약간 x1 같은 아래 첨자 오타가 있는데요. 저 그림 아래쪽에 그거는 아래 첨자 1 적어서 수정을 해주시고,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뭐 2x1 더하기 3x2 더하기 1 같은 경우에 뭐 1과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2 빼기 9 맞나요? 2 빼기 9 더하기 1 하면은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입력 변수를 x1과 x2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냥 임의의 n개를 변수로 입력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 뭔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걔네들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 예시로 나와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좀 단순하다면 단순하다는데, x1과 xn까지 쭉 있을 때 그냥 얘를 다 더해보는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앞에 변수 2개짜리에서는 적어도 어떤 상수를 곱해서 더하고 뺐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두 다 더하는 걸 기호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모든 데이터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은 1이 n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전부 다 더한 거니까 n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하면은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넣어버리면 1부터 n까지 모두 다 더한 거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런 값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굳이 더해야 될 이유는 없죠. 모든 걸 곱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곱하기 프로덕트 기호를 쓰면은 여전히 i는 1부터 n까지 xi를 모두 다 곱한 게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예시가 모두 다 다변수 함수가 되겠죠. 여기에서 약간 이제 관점을 바꿔버리면은 x1과 xn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x1과 xn 중에서 일부만 묶어가지고 x1과 x2만 데이터를 입력하고 x3부터 xn까지 입력을 안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n개의 수로 이루어진 어떤, 그러니까 순서상의 확장된 개념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사실 벡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n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2개를 입력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x가 그냥 x1부터 xn까지 하나의 묶음 벡터고, y가 y1부터 yn까지 하나의 묶음 벡터라고 하면은 x랑 y를 2개를 넣는다는 얘기는 그 사실 안에 있는 숫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x1부터 xn까지도 넣고 y1부터 yn까지도 넣는다. 이래서 뭐 총 2n개의 숫자를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을 입력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 x는 x 데이터, y는 y 데이터라고 해서 벡터를 입력으로 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후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x1을 넣었을 때 y1이랑 잘 맞느냐, x2랑 넣었을 때 y2랑 잘 맞느냐 이걸 비교할 때 x1과 y1은 항상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할 건데, 얘처럼 x 자리에는 x1을 넣고 y 자리에는 y1을 넣게 될 거예요. 이때 x라는 거는 x 하나의 데이터니까 얘를 x1부터 xn까지의 수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x라는 묶음, 벡터 하나로서 보겠다. 이런 관점이고요. 앞으로 제가 뭐 데이터 x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혼동의 우려가 딱히 없으면은 그냥 저렇게 하나의 묶음 벡터를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손실함수 같은 경우를 뭐 예로 들면요. 앞에서 회귀 때는 그냥 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x를 넣었을 때 직선값이 나오면 거기에서 y, 차이를 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얘는 모든 성분에 대해서 이게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랑 y가 있는데 x도 사실은 모든 그 n개의 수가 있는 거고 y도 사실 n개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비교할 때 성분별로 다 뺀 다음에 L2라고 하면은 제곱이라고 앞 시간에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해서 전부 다 더해요. 즉 벡터의 모든 성분의 오차를 전부 다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xy, x랑 y라는 거에서 xi 빼기 yi를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한다. 얘가 L2 손실함수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아래에 있는 L1 손실함수는 똑같이 성분별로 계산을 해서 더해주는데 그냥 제곱이 아니라 차이의 절대값. 그래서 차이만 더한다. 얘가 L1 손실함수가 되겠죠. 사실 L1, L2 말고 뭐 다른 경우에 손실함수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L1이랑 L2고 L2가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L2나 다른 특정한 경우에 뭐 맞는 게 아니면 L2를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F 같은 경우에 이런 L2, L1 같은 손실함수의 경우에는 입력이 일단 여러 개,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입력으로 받고, 사실 앞에서 x1부터 xn까지 넣었던 것을 벡터 n개를 입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출력 f, x, y를 내뱉는다고 했는데요. 굳이 출력도 실수 하나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입력이 여러 개니까 어떤 함수가 뭐 모종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값도 여러 개를 내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력이랑 당연히 개수가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n개의 실수를 입력으로 받으면 m개를 출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래 예시를 보면은 fx는 f1x부터 fmx까지 쭉 차례대로 나와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좀 오타가 있어서 n으로 표시되었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교재에. 이게 n이 아니라 m이에요. 입력과 출력의 숫자가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뭐 각각을 성분별로 그냥 전부 다 쪼개면 돼요. 모종의 결과를 거쳐가지고 아웃풋 m개의 값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결과를 내주는 함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성분을 내주는 함수도 있을 거고 그걸 각각 순서대로 그냥 F1, F2, F3 이렇게 m개의 함수로 모두 분리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n차원에서 m개의 아웃풋이 있으면 F1부터 Fm까지의 함수가 있고 예를 들면 아래 보면 x, y, z 세 개를 받는데 결과물은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는 x 플러스 z 플러스 1 더해주고 뒤에 거는 y 제곱. 보시면은 뭐 앞에는 y랑 i에 무관하고 뒤는 오로지 y만 있는 애고 이런 식으로 좀 반드시 모든 변수가 쓰일 필요도 없다 하는 것도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입력이 하나, 출력도 하나였는데 입력이 여러 개인 거를 다변수 함수라고 한다 그랬고 사실 다변수 함수가 출력도 여러 개인 걸 얘기할 수 있구나. 함수가 그냥 f1부터 fm까지 묶어버리면 되구나 해서 출력이 여러 개인 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얘가 일단 기본적인 블럭의 개념이 될 거예요. n개 그 입력 변수를 받아서 m개의 출력 변수를 받는 것. 그리고 얘를 또 모든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행렬이라는 걸 표현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 제가 행렬이 없는 걸로 알아요. 행렬이 그래서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행렬은 일종의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 F1과 Fn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F1도 뭔가 X1부터 Xn까지에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2x1 더하기 3x2 더하기 1 같은 애처럼 뭔가 상수곱을 해서 다 더해주는 애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걔가 제일 좀 단순하긴 하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뭔가 입력이 있으면 상수배하는 거 쉽고 다 더하는 게 곱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그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가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식 보시면 좀 A11부터 ANM까지 직사각형 모양으로 수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X가 이제 X1부터 XM까지가 배열이 되면은 각각 X1 처음에 들어온 애는 맨 윗줄을 곱해줘요. 순서대로. 그래서 A11 X1 곱해지고 A12 X2 곱해지고 A1M 그 다음에 XM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X의 순서대로 곱해줘요. 그러면 개수들만 딱딱딱 있겠죠. 얘 곱하기 X1, 얘 곱하기 X2, 얘 곱하기 X3. 그래서 다 더해준 게 F1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출력되는 결과도 여러 개잖아요. 근데 개수들은 지금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럼 출력을 가로로 배열하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입력이고 어디까지가 출력인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는 입력이고 이 수직인 방향, 세로 방향으로는 출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맨 아래줄 보면은 행렬에 AN1 그리고 ANM까지 이거를 X랑 곱해버리면 AN1에는 X1이 곱해질 거고 AN2에는 X2가 곱해질 거고 마지막인 ANM에는 XM이 곱해지겠죠. 그걸 다 더한 게 마지막 FM의 값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행렬을 좀 옛날 책 같은 걸 보면 행렬이 나와 있어서 되게 계산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행렬은 이런 함수의 표기를 위해서 나온 애고 그 함수의 표기를 어떻게 곱셈이랑 잘 엮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곱셈 계산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그래도 계산이 잘 어떻게 되는지 이해 안 간다 하면은 벡터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행렬 곱이라는 걸 통해서 그 1차 함수처럼 그 결과물이 차례로 f1부터 fn까지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로 이제 표현되는 다변수 함수 같은 게 있고 합성 같은 것도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거는 1변수랑 똑같아요. x가 있을 때 fx가 나오고 걔를 그대로 입력으로 받아서 g를 다시 거치면 우리는 이거 하나를 묶어서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고 g 합성 f를 통과하면 fx 먼저 하고 오른쪽부터 그 다음에 g fx를 계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합성 과정은 다변수 함수여도 똑같고요. 층을 여러 번 깊게 쌓는다는 얘기는 이 합성을 굉장히 여러 번 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층을 쌓는다, 합성을 왼쪽에 한 번 더 해준다.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블럭 따라서 합성을 더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변수 함수라는 건 이제 입력이 여러 개다 그랬는데 앞에 직선이라고 하면은 직선이 ax 플러스 b인데 x는 데이터였고 a랑 b를 맞췄잖아요, 우리가. 그 a랑 b를 맞추는 애를 조금 더 명칭을 바꿔서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함수로서 보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에서는 그냥 x 전체가 입력이었는데 파라미터를 따로 생각을 하려면은 이 파라미터 입력이랑 x 데이터 입력이랑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앞에서 직선으로 할 때도 데이터를 넣었을 땐 x는 유지하면서 a랑 b 파라미터만을 바꿔가지고 이 직선을 이렇게 되든지 해서 움직이면서 맞췄죠. 그래서 우리는 파라미터라는 변수만을 가지고 이 함수를 맞출 거예요, 데이터에.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변수를 따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이 표시 방법은 아래쪽에 세타를 하거나 아니면 x 세미콜론 그 다음에 세타 이런 식으로 약간 분리해서 x랑 세타가 둘 다 입력 변수긴 한데 얘는 분리된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옆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외부에서 입력을 해주는 애다라는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x, y 이거는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데이터가 입력되고 출력되고 하는 과정인데 옆에서 파라미터라는 애가 꽂혀 들어와가지고 뭔가 f를 변화시킨다 하는 개념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표시는 아까 뭐 f 아래쪽에 언더바 세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시로 여러분들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 2x 플러스 3x EX1 더하기 3X2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앞에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함수죠. 거기에서 X1과 X2는 우리가 데이터니까 건드리지 말고 앞에 곱해져 있던 2와 3 그리고 마지막에 더해지는 1이라는 애를 파라미터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2, 3, 1이 파라미터 세타라는 게 될 거고 이 세타 2, 3, 1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1, X2가 들어오면 마지막 결과물은 2X1 더하기 3X2 더하기 1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조금 변해서 2.1, 3.3, 0.9 이렇게 입력을 주어주면 똑같은 데이터 x1과 x2가 나와도 아래에 있는 결과물은 2.1x 더하기 3.3x2 더하기 0.9 이런 식으로 함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x1과 x2는 여전히 데이터로 고정일 거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라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서 함수 결과값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얘를 잘 맞추는 게 이후의 학습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은 A1, A2, A3가 있을 때 그냥 앞에 있는 거를 앞에 세타 뭐 2, 3, 1, 2.1, 3.4, 뭐 0.9 이랬던 것처럼 하면은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뭐 A3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분 교재에 좀 오타가 있어요. 아래에 F가 이제 3개의 실수와 2개의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시면은 지금 X1과 X2가 입력 데이터고 파라미터가 A1, A2, A3니까 2개의 실수와 3개의 파라미터라고 수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언어 같은 개념은 다 이제 된 거예요. 다변수 함수가 뭐냐 했을 때 입력이 뭐다, 변수가 아웃풋이 뭐다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학습시킨다는 파라미터는 뭐냐? 외부에서 추가로 넣어주는 입력 인자로서 우리가 얘를 변화시켜서 함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